달의 먼지 투성이 표면 아래에는 수조달러 가치의 물질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사가 곧 그걸 손에 넣을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달 시추 기술이 첫 번째 큰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우주 채굴을 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적 이정표가 아니에요. 미국 경제를 영원히 바꿀 수 있고, 어쩌면 지구의 삶까지 재편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달 토양에서 희귀한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미래의 우리에게 필수적이 될 수 있는 헬륨-3요. 헬륨은 알죠? 생일 풍선을 띄우는 그 가스 말이에요. 헬륨-3는 그게 아니에요. 헬륨의 특별한 동위원소인데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는 같고, 참고로 2개예요. 중성자 수가 달라요. 화학 용어로 말하면 희귀하다는 뜻이에요. 엄청 희귀해요. 슬픈 얘기가 나와요. 지구에도 한때 헬륨-3가 있었어요. 사실 엄청 많았죠? 하지만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대부분이 우주로 탈출했어요. 알고 보니 너무 가벼워서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지구 내부에 있어요. 말 그대로 지하에 갇혀 있거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헬륨-3를 추출하는 게 비싸고 제한적이고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달에서 가져오는 게 갑자기 식은 죽 먹기처럼 들려요. 우주에서 헬륨-3를 추출하는 게 왜 더 쉬울지 이해하려면 지구와 달을 빠르게 비교해봐야 해요. 태양이 있잖아요. 하늘의 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헬륨-3를 내뿜어요. 이 헬륨-3가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해서 여긴 안 돼! 라고 말하며 대부분을 튕겨내요. 하지만 달에는 지구처럼 친절한 보호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헬륨-3가 달에 도달하면 표면에 직접 부딪혀서 달 표토에 갇혀요. 달을 덮고 있는 먼지, 흙, 바위 파편의 느슨한 층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요. 어떤 추정치는 헬륨-3가 100만 톤에서 300만 톤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가장 좋은 점은 거의 전부가 달 토양의 표층에 바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추 대신 그냥 달 먼지를 퍼내는 것처럼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연 위성에서 헬륨-3를 얻는 게 지구에서 깊은 지하를 파는 것보다 훨씬 쉽거나 심지어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해? 생일 풍선에도 안 쓰이는데 헬륨-3가 뭐가 그리 대단해? 우선 이미 자기 공명 영상이나 엑스레이 같은 첨단 의료 기술에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꿀 건 이거예요. 헬륨-3가 화석 연료 의존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이 희귀한 동위원소가 지구의 첨단 핵융합 반응로에 쓰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엄청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한 핵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라는 과정으로 운영돼요. 우라늄 235를 사용하고 그 원자가 분열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지만 다른 것도 생겨요. 방사성 폐기물이요. 네, 들리는 것만큼 위험해요. 하지만 헬륨-3는 달라요. 융합이라는 과정으로 미래의 반응로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헬륨-3를 중수소라는 수소의 한 종류와 섞으면 많은 에너지를 얻지만 위험한 폐기물은 없어요.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우주 왕복선 화물칸 하나가 헬륨-3 약 25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게 미국 전체를 1년 동안 작동시키기에 충분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달에 있는 헬륨-3가 전 세계를 10,000년 동안 작동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믿어요. 지금은 추정치일 뿐이지만 미래의 잠재력이 너무 흥미로워서 헬륨-3 수요가 이미 급증하고 있고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에 일부 전문가들은 헬륨-3 시장이 약 6억 7천만 달러 가치였다고 해요. 올해는 약 7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10년 후에는 거의 16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믿어요. 숫자가 많아서 죄송해요. 그냥 달 채굴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의 무한한 깨끗한 핵에너지를 제공해서 미래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좋게 들리지만 큰 도전이 하나 있어요.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하는 건 한 가지고 지구로 가져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 하나를 봅시다. 먼저 로봇이나 특수기계가 달 토양을 뚫거나 단순히 달 먼지를 퍼서 헬륨3를 수집해요. 그 다음 컨테이너에 포장해서 달에서 발사하고 지구로 향해요. 컨테이너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우주 고속수송선이라는 우주선이 궤도에서 그것들을 받아요. 공기를 추진력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이 달린 재사용 가능한 우주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주선이 지구의 공항에 착륙해요. 거기서 헬륨3는 곧바로 발전소로 가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거의 무제한의 에너지를 제공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물론 전문가들은 여전히 헬륨3를 운송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달에 완전한 채굴 기지를 건설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사는 최근 트라이던트라는 새로운 시추 기술을 테스트했는데 달 표면에 닿자마자 바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지금은 주요 목적이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토양을 표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은 달 표토가 얼마나 강한지, 시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알고 싶어 해요. 그건 확실히 외계 채굴을 향한 흥미로운 단계예요. 헬륨3만이 아니거든요. 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달에는 얼음이 있고 거기서 산소와 수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플래티넘, 로디움, 이리듐 같은 희귀하고 비싼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철, 실리콘, 알루미늄도 채굴할 수 있는데 미래 우주정거장이나 다른 인프라처럼 궤도에서 직접 뭔가를 만드는데 완벽할 거예요. 이제 달 채굴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허용되기는 해? 달은 대체 누구 거야? 짧은 대답은 아무도요. 나사가 거기서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달을 소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1967년에 일부 국가들이 우주조약에 서명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우리의 자연 위성이나 다른 천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요. 소행성도, 행성도, 심지어 떠다니는 이무의 바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달을 탐사하고 싶다면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깃발을 꽂고 이제 우리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복잡해져요. 기업들이요. 민간 기업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달 기지를 세운다고 해봐요.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키고 작은 정거장을 짓고 심지어 굴착을 시작해요. 기지 자체는 그들 거예요. 물론. 하지만 그들이 있는 땅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해요. 까다로운 부분은 조약이 그들이 파낸 물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그들 것인지조차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기술적으로 회사 것이 아니라면 팔 수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자신만의 달 기지를 지을 돈이 있어도 헬륨3를 그냥 퍼서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달에서 추방된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